2026년 4월 대전 한 빵집 앞에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름은 늑구빵. 하루 준비 물량 50개가 오전 중에 동이 났습니다. 같은 주 당근마켓에 이상한 물건이 올라옵니다. 종이 한 장. 거기 찍힌 건 대전 오월드 늑대 한 마리의 발도장. 제목은 탈출의 대가 늑구 선생님의 사인입니다.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대전시장 이장구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늑구가 돌아오니 축구, 야구 모두 승리했네. 대전시는 이 늑대를 지역 대표 캐릭터로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카페, 지역 상권 전체가 늑구라는 이름 하나로 묶였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도시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0년 전 조선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바이럴 동물이 있었습니다. 온 한양이 열광했습니다. 임금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빵도 굿즈도 지역 상권 활성화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세금 폭탄과 지방재정 파탄, 그리고 기록의 소멸이었습니다. 같은 바이럴 동물인데 왜 결말이 500년 차이로 이렇게 반대가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이제 시간을 600년 앞으로 되돌립니다. 같은 바이럴, 그러나 정반대로 흘러가는 결말입니다. 1411년 2월 22일, 조선 태종 11년입니다. 그날 한양 거리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온 사신이 조선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살아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름은 코끼리였습니다. 태종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국왕 원의지가 사자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한반도 역사 전체를 통틀어 코끼리가 공식 기록에 등장하는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무로마치 막부 4대 쇼군 원의지, 일본 이름으로는 아시카가 요시모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코끼리의 첫 주인은 일본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408년 인도네시아 국왕이 일본 쇼군과 친해지려고 보낸 선물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국경 세계를 넘어 한양에 도착한 회색 거인. 그 앞에 조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소와 말밖에 본 적 없는 사람들 앞에 갑자기 3톤짜리 코가 달린 회색 짐승이 나타난 겁니다. 한양이 뒤집어집니다. 조선 조정은 일단 이 동물을 사복시에 맡깁니다. 사복시는 궁중의 말과 가마를 관리하던 관청입니다. 말 키우는 곳이니 큰 짐승이면 일단 여기에. 딱 이 정도의 발상이었습니다. 태종실록은 이어서 덧붙입니다. 날마다 콩을 사해서 5두씩을 소비하였다. 받아온 첫날부터 이 짐승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맡겼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맡은 뒤 이 관심을 무엇으로 바꿀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관심은 폭발했습니다. 그걸 담을 그릇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끼리가 한양에 온 지 1년 10개월쯤 지난 시점, 1412년 12월 10일 사고가 터집니다. 전 공조전서 이우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공조전서면 조선 초기 고위 공무원급입니다. 이우가 어느 날 이 기이한 짐승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보니 생각과 달랐나 봅니다. 태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다. 웃었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움직였습니다. 코끼리가 놓아여 밟아 죽였다. 태종실록 태종 12년 12월 10일 기사. 전 공조전서 이후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짐승이 사람을 죽였다. 한양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고위 관료가 코끼리에게 밟혀 죽었으니 조용히 넘어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1413년 11월 5일 병조판서 유정현이 태종 앞에 나서 주청을 올립니다. 코끼리가 사람을 해쳤으니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절도, 즉 섬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조선의 어전에서 짐승 한 마리가 사형죄를 논의받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물을 재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 최초의 동물 재판이 여기서 열린 겁니다. 태종은 고민합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끼리는 일본이 보낸 외교 선물이었습니다. 죽이면 외교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결국 태종은 절충안을 택합니다. 살처분 대신 유배, 사람을 죽인 3톤짜리 짐승을 섬 하나에 격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조선 최초의 동물 유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유배지는 전라도 순천부의 장도였습니다. 지금 지명으로 하면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근처, 신성포에서 200m쯤 떨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풀은 있었지만 열대 식생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짐승은 평생 함께 걸어본 적 없는 혼자가 됐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를 내려와 전라도 남쪽 끝 섬에 남겨진 코끼리.
원래 열대에서 살던 동물이 조선의 겨울바람을 홀로 맞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코끼리는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1414년 5월 3일, 태종 14년, 유배 6개월쯤 된 시점, 전라관찰사가 한양에 상소를 올립니다. 코끼리가 좀처럼 먹지 않습니다. 날로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 번 더 보세요.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1414년 조선의 관찰사가 나라의 임금에게 올린 공식 문서에 이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태종은 결정합니다. 사면이었습니다. 코끼리는 다시 무트로 올라옵니다. 유배 기간 6개월, 눈물 한 번이 이 짐승을 살린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면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면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끼리가 돌아옵니다. 그러자 조정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동물을 어디서 누가 얼마로 먹일 것인가? 세종 3년 1421년 충청도 관찰사가 한양에 올린 보고서에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끼리의 식성이 매우 좋아 다른 짐승보다 10갑절을 먹습니다.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이 들어갑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쌀이 48섬, 콩이 24섬입니다. 쌀 48섬, 콩 24섬. 이게 단 한 마리의 1년 밥값이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시죠? 조선 초기 한 섬은 15말, 현대 감각으로 옮기면 쌀 48섬은 한 마을 장정 수십 명이 1년을 버티는 양식입니다. 마을 사람 수십 명에 한해 식량이 짐승 한 마리의 밥그릇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쌀만 말이죠. 콩 24섬은 거기에 별도입니다. 이 부담을 어느 한 고을이 전부 떠안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420년 12월 28일 세종 2년 한도가 맞기 어려우니 전라, 충청, 경상, 세도가 돌아가며 키우라. 3도 순번사육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짐승 한 마리가 국가 차원의 비용 분담 안건으로 변질된 겁니다. 지방 관찰사 입장에서 코끼리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재정폭탄이었습니다. 이 순번사육이 나온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1420년 전라도 관찰사가 사육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상소를 올리자 중앙은 짐을 덜어주는 대신 옆도로 짐을 옮기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니 이 구조에서는 코끼리의 순번이 돌아올 때마다 해당 도의 지방관과 백성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을 겁니다. 같은 관심인데 2026년 대전에서는 늑구가 빵이 됐고 1421년 조선에서는 코끼리가 세금이 됐습니다. 바이럴이 자산이 되느냐 비용이 되느냐 그 차이는 이미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면 이후 7년 1421년 3월 14일 세종 3년 이번엔 충청도 공주였습니다. 코끼리가 또 사람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은 사람은 고위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코끼리에게 매일 먹이를 주던 이름 없는 사육사였습니다. 10년 만에 같은 일이 그러나 전혀 다른 신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1412년엔 고위 관료 이유 1421년엔 이름이 남지 않은 사육사, 같은 짐승, 다른 희생자. 충청도 관찰사가 다시 한양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세종은 결정합니다. 제유배, 이번에는 전라도 장도가 아니라 충청도의 외딴 섬으로. 세종의 명령이 세종실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보내라. 병들어 죽지 않게 하라. 이 한 문장에서 세종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죽이지 못해 보내는 것, 돌보지 못해 떠넘기는 것, 왕조차 이 짐승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코끼리는 한 줄도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섬으로 들어간 뒤의 삶,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마지막을 맞았는지 실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1411년 한양을 들썩이게 했던 조선 최초의 코끼리는 15년의 기록을 남기고 1421년 세종의 한마디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바이럴 동물, 2026년 대전 늑구는 빵이 되고 굿즈가 되고 도시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1411년 조선의 코끼리는 세금이 되고 재앙이 되고 기록의 소멸이 됐습니다. 왜 결말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4가지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관람 인프라입니다. 2026년 대전에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있고 입장료 수익이 있고 사람들이 늑구를 보러 오는 것 자체가 곧 돈이 됩니다. 그런데 1411년 조선엔 일반 백성이 돈을 내고 동물을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공개 동물원은 1909년 창경원, 코끼리가 한양에 온 지 무려 500년 뒤의 일입니다. 열광은 있었지만
그 열광을 수익으로 바꿀 창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외교상 거절 불가 구조입니다. 늑구는 누가 시켜서 기른 게 아닙니다. 오월드가 원해서, 대전시가 원해서, 시민이 원해서 길러낸 자산입니다. 반면 코끼리는 일본이 보낸 외교 선물이었습니다. 일본 국왕의 성의를 물리칠 수 없었던 태종은 고맙게 받았다. 받아야 했고 키워야 했고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심지어 고위 관료를 밟아 죽인 뒤에도 외교 관계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처분은 기각됐습니다. 한쪽은 스스로 선택한 캐릭터, 다른 한쪽은 원치 않아도 떠맡아야 했던 짐.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셋째, 화폐와 시장의 성숙도입니다. 2026년 대전에서 늑구 굿즈가 팔리는 건 당연합니다. 온라인 결제, 배송, SNS 마케팅, 관심을 돈으로 바꾸는 회로가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1411년 조선은 달랐습니다. 저화라는 종이 지폐가 태종 때 발행됐지만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화의 유통가치는 폭락하여 천물처럼 취급됐다. 전국을 다 털어도 한성을 제외하면 변변한 시장조차 없는 나라. 이게 15세기 초 조선의 경제 풍경입니다. 조선의 시장 경제는 16세기 명종 시대에 와서야 겨우 살아납니다. 설령 코끼리 관람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대도 그 관심을 돈으로 바꿀 유통 경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넷째, 지역 마케팅 회로입니다. 늑구빵은 대전 빵집이 만들었습니다. 굿즈는 대전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대전시장이 홍보했고 대전 상권이 혜택을 받습니다. 수익이 대전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코끼리는 반대였습니다. 한양의 조정이 받았고 지방이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전라, 충청, 경상, 세도는 돌아가며 쌀 48섬을 쏟아부었지만 거기서 어떤 수익도 그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지방이, 소유는 조정이, 수익은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코끼리는 관심이 아니라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럴은 자원입니다. 그러나 받을 그릇이 있어야 자원이 됩니다. 2026년 대전에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동물원, SNS, 굿즈 시장, 지역 상권, 도시 마케팅, 늑구라는 관심이 이 그릇에 담기자 자산이 됐습니다. 1411년 조선에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관람 인프라도, 화폐 시장도, 지역 마케팅 회로도, 코끼리라는 관심이 담길 곳이 없자 그 관심은 곧장 비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500년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관심을 수익으로 바꾸는 인프라의 격차입니다. 2026년 오늘, 늑구는 여전히 대전 오월드에 있습니다. 빵은 여전히 팔리고 굿즈는 여전히 만들어집니다. 1411년 조선의 코끼리가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년을 조선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무언가가 갑자기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대박을 담을 그릇이 있는가? 관심을 돈으로 바꿀 회로가 있는가? 바이럴은 시작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결말을 만드는 건 그 바이럴을 받아내는 인프라입니다. 600년 전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라진 이유, 2026년 오늘 늑구가 빵이 되어 팔리는 이유,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